반갑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장비를 위한 필수 아이템 디지털 모터 관리 시스템 테시스 아일랜드 신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저학기기 사업부에서 모터 스타터 제품군. 모터 스타터라고 하면 뭐 MC나 모터보 개정기, 차단기 등 그 모터를 제어를 하고 운전을 하기 위한 그런 제품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인태 매니저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워 프로덕트 팀의 PA 업무를 맡고 있는 도현태라고 합니다. 제품의 지원은 MV, LV, 그리고 EOCR, 테시스 아일랜드 등의 제품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예, 이번 웨비나에는 이제 테시스 아일랜드라는 제품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시스 아일랜드 디지털 모터 스타터입니다.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 좀 기존의 모터 스타터와 좀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존에는 이렇게 모터 스타터가 각각 있고 이런 각각의 모터 스타터가 이제 결선을 하고 운영이 됐다고 하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 스타터들이 쭉 연결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통신 모듈을 통해서 상위의 PLC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디지털로 보내주는 그러한 그 모터 스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좀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something for machine builders. Let's do something about how load management systems are designed for more efficiency and more reliability. Let's do something innovative. Introducing the TSYS Island Digital Load Management System. Engineer, build, and deliver machines faster and easier than ever. And when you do, design for any load, any PLC. Now collect machine data in real time and use it to become a trusted service provider. Let's digitize machine building from design to commissioning to servicing and find new ways to drive your business forward. TSYS Island, the IIoT-ready multifunctional load management system for machine builders in the digital age. 예, 그 동영상 짧은 동영상 시청하셨는데요. 중간에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디지털이라는 얘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보면 이제 어떤 모터 스타터의 어떤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보시면 뭐 그 PC를 통해서 이제 손쉽게 좀 그 선정을 하고 설정을 하거나 이런 그 단계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면 현장에서 이 어떤 작업자가 태블릿을 통해서 실제 이제 판넬 도어를 열지 않고 어떤 모니터링하고 설정하고 하는 부분, 이제 그런 좀 디지털화된 제품이라고 언뜻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이제 아일랜드를 자세한 설명하기에 앞서 기존의 이제 모터 스타터 구성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제 옵션을 레이저 포인터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모터 스타터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뭐 3가지 또는 4가지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단락보호입니다. 단락보호라고 하면 이제 전격의 한 10배 정도의 큰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차단을 함으로써 어떤 모터나 어떤 케이블 등을 이제 보호를 하는 역할이 이제 단락보호고요. 보통 여기에는 이제 그 차단기류의 제품이 이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스커넥션 기능이고요. 디스커넥션이라고 하면 이제 매뉴얼로 온오프를 하거나 이제 인슐레이션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디스커넥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압 쪽에서는 이제 두 가지 기능, 차단기에서 이제 이 디스커넥션까지 보통은 다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스위칭입니다. 이제 제어라고 하고요. 이제 모터를 제어를 하려면 이제 매뉴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부에서 어떤 시그널을 줌으로써 이제 모터를 온오프를 이제 하는 부분을 이제 그 스위칭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 로드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모터를 이제 보호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뭐 OCR 또는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자식 과부하 개정기, 뭐 EOCR 등의 제품군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구성하는 방식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테시스 U라는 이제 일체형 모터 스타터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에 뭐 차단기나 MC나 OCR 등이 다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시스템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줄고 이런 각 제품 간에 이제 어떤 결선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간소화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용량이 좀 제한적입니다. 용량이 모터 용량으로 봤을 때는 한 15kW 정도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용량이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도 조금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두 개의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식이고, 이 모터 보형 차단기와 이제 MC로 구성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여기 이제 모터 보호가 빠졌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터 보형 차단기 안에 이제 과부하 보호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OCR이 뺐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를 줄고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는 있긴 하지만 보호 기능 자체가 이제 과부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간단한 그 장비에 이제 보통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로 구성하는 방식은 이제 차단기, 그 다음에 MC, 그 다음에 이제 OCR로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도현태 매니저님께서는 네. 이제 그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고객들을 많이 만나보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어떤 그 구성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 네. MCCB, 마그네틱 컨택터, OCR 이런 구분이 계속 주류를 이루었고요. 그 이전에 저희 슈나이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MC 그리고 결합되는 MC까지, 그리고 현재 테시스 U 정도까지였는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돼서 이제 지금 제품군이 나온 것 같고요. 네. 방식에서 이제 워낙 파트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다 보니까 배선도 제각각이고 케이블이 좀 커지고 네.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물리적인 뷰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 세 가지 구성 방식 중에서 이 MC와 이제 OCR 기능이 이제 통합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제품군을 구성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차단기와 테시스 아일랜드 이렇게 좀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컨셉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각 디바이스들이 이제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MC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어 기능이죠. 제어 기능만 하고요. OCR은 이제 모터 보호만 하겠죠. 반면에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디바이스가 이제 여러 개의 기능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위칭 제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터 보호도 하고요. 모터 스타터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고객사 장비 제조사가 펌프를 쓸 수도 있고 뭐 컨베이어를 쓸 수도 있고 이제 뭐 종류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바타라는 어떤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각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아바타를 선정하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모터 제어를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품명입니다. 품명. 저희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 제품군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80A까지 보면 한 62개의 이제 품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MC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굉장히 코일들이 다양해요. 제어 전원이 다양하죠. 뭐 고객사에 따라서 뭐 AC 110을 쓰는 경우도 있고, AC 220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뭐 DC 24V를 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제 제품군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OCR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설정 값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개의 제품군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품명이 한 62개까지 좀 늘어나고요. 반면에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단 한 10개 품목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굉장히 품목이 줄기 때문에 이제 재고 관리를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다음 컨셉으로는 이제 그 PLC와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오늘 이제 아일랜드를 소개할 내용 중에 이 부분이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아일랜드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이 모터 스타터 여기는 이제 MC랑 OCR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모터 스타터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하드와이어, 코일 제어 전원이나 보조 접점 등이 이제 하드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그 PLC I/O에 이제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모터 스타터가 많고 포인트가 많다면 여러 개의 케이블들이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 I/O를 이제 PLC를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일랜드는 어떤 제품이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개의 모터 스타터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보면 이제 초록색의 이런 그 통신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이런 하드와이어링이 필요 없이 이 통신 모듈과 이 PLC 간에 통신 케이블 한 가닥만 연결하면 결선은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선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감소할 수도 있을 거고 중간에 이런 PLC I/O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 IIoT나 인더스트리 4.0에도 당연히 통합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한 컨셉을 아바타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Y 델타, 스타 델타 기동을 좀 예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 델타를 운전하려고 그러면 이제 MC를 세 대를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고요. 메인용, 스타용, 델타용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 시퀀스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코일 보조 접점인 MC의 보조 접점이나 코일 그리고 여기에 아주 복잡한 여기 지금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복잡한 그 와이어링과
그리고 중간에 어떤 뭐 타이머, 스위치, 굉장히 복잡한 이런 구성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사진으로 뭐 저희는 이건 이제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이제 그 스타델타 이제 그 키트 구성인데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MC 세대가 있고 여기 이제 그렇죠 타이머가 있고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이 제어부 쪽에 이제 복잡한 와이어링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성 방식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아바타가 뭐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스타 델타를 위한 어떤 그 시퀀스가 로직으로 짜여져 있어서 아바타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스타 델타 기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스타 델타 아바타만 선정을 하면 그러한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이 통신 모드를 통해서 운전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버스 커플러 통신 모드를 통해서 PLC로 이렇게 통신 한 가닥만 가면 이제 결선이 끝나는 이제 그런 구성 방식입니다. 굉장히 좀 심플하게 구성이 가능하겠죠. 기존 시스템과 비교는 좀 뒤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어떤 펑션별로 이제 제어하는 어떻게 이제 제어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이제 펑션 예를 들면 세 가지가 있었다, 펑션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 각각의 펑션들에 대해서 뭐 IO나 PLC 각각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펑션이 이제 세 가지. 예를 들면 펑션 A는 뭐 스타 델타 기동, 펑션 B는 정역 기동, 펑션 B는 뭐 펌프 운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펑션이 다르게 운전이 되고 있을 경우에 이 운전에 맞게 아바타를 지정을 하면 이 버스 커플러가 이 세 가지의 그 아바타, 그러니까 펑션을 다 제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LC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이러한 기능들을 다 이제 PLC 어떤 로직으로 구현을 복잡하게 했었겠죠. 그러한 부분을 이 아일랜드의 아바타로 모든 기능이 이제 그 제어가 되기 때문에 PLC 입장에서는 뭐 라인도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떤 프로그래밍 작업을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아바타와 좀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이제 수집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어떤 보조 접점을 MC나 뭐 차단기 이제 치불에서 이제 그 보조 접점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온오프가 됐는지, 뭐 차단기가 뭐 오프인지, 클로즈인지, 트립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그 하드와이어링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인태맨이 혹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와이어링이 이렇게 보조 접점을 많이 쓰고 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문제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보면 이제 결선 작업 시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제조업체 쪽에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그마한 부품 중 이게 기구적인 문제로 저 부품에 영향을 받아서 오픈되거나 클로즈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기구적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결선이나 아니면 이제 떼놓고 이제 그 오결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떼놓고 쓰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고요. 이제 오래된 판넬에 이제 저런 옵션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차단기 자체나 이런 에러를 찾을 경우에 에러 찾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좀 안 쓰는 부품이라면 아예 떼놓거나 그렇게 무용지물식으로 쓰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스타터가 엄청 많다 포인트가 많다 보면 맞습니다. 포인트가 워낙 많으니까 어디 하나 결선이 잘못되면
예, 그게 찾는 것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찾는 게 또 어렵고 이제 또 노후화되다 보면은 네. 그런 부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작업자가 또 왔을 때 그 작업자가 그걸 찾아가려고 하려면 그 이제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 사용자들 내부적으로 많이 이제 트러블도 생기고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매제. 그 이제 기존의 이런 그 와이어링의 이제 문제점도 많고 이제 했던 부분을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런 와이어링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그 시그널을 받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현태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에러유나 이런 부분을 전혀 이제 그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제 거기에 더불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알람이나 뭐 전류, 전압, 전력량, 뭐 세팅값, 뭐 트렌드,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슈나이더의 이제 에코스트럭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에코스트럭처 머신이라고 하면 이제 IT와 OT가 좀 융합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장비 제조업체에서 뭐 설계, 뭐 운전, 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효율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통신이 되는 제품으로서 이제 커넥티드 프로덕트 그 가장 하위단의 이제 커넥티드 프로덕트에 해당이 되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관련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쪽 에코스트럭처 머신 쪽 그 어떤 설명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OMT라는 이제 별도의 이제 그 웹페이지 뭐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MT라고 하면 이제 오퍼레이셔널 이제 메인터넌스 툴의 약자이고요. 뒤에 이제 마지막 그 세션에 이제 그 도현태 매니저님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 텐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 이제 별도의 이런 그 통신 모듈 하나하나마다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접속하게 되면 이 각 모터 스타터에 그러니까 이제 운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어떤 트립이 발생을 했는지, 또는 이제 중간에 이제 설정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설정을 또 변경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제 통신 케이블을 연결해서 PC에서도 볼 수 있지만, 만약 그 무선 공유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었죠. 이제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이 태블릿으로 무선을 접속해서 이 각 그 모터 스타터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설정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이제 굉장히 편리한 툴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의문사항이 들었던 부분 중을 이제 좀 매니저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뭐 보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아무래도 무선으로 이제 접속을 하다 보면 네. 그러면 저기 인가되지 않는 어떤 그런 뭐 작업자가 가다가 이거 접속해서 운전을 바꾸거나 아니면 세팅을 바꾸거나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패스워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예. 패스워드 기능을 설정해 놓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이내에 있으면 패스워드 기능을 해제시켜 놓고 자기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 기능이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업자들만 이제 패스워드를 네, 가지고 그렇죠. 하면 이제 인가되지 않은 사람은 접속이 불가능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 들었던 그 생각이 이게 이제 사실 그럴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상위에서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에서 이제 그 제어반 안에서 앞에서 이제 이 OMT로도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가 만약에 같이 접속을 해가지고 뭐 설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뭔가 좀 충돌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처음에 먼저 메인에서 접속을 하고 있으면 네,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그 접속자는 네. 라이팅을 할 수 없이 그냥 리딩만 볼 수 있게끔 아, 그렇게 제어를 하기 때문에 따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접속돼 있는 거 위주로 그럼 제어를 둘 하고 중에 하나 있다는 이제 먼저 붙은 거. 그게 우선순위로 가고 우선순위로. 있습니다.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네. 혹시나 해서 이제 여쭤봤고요. 리드 모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좋은 툴이라서 그 메이저님께서 이거를 사용했을 때 좀 어떠한 좀 장점이 있을지 좀. 현장에 오퍼레이터 하시는 분들이 네. 제일 좀 안전의 세이프티가 먼저 우선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굳이 도어를 오픈하지 않고서도 밖에서도 상태를 볼 수 있고 그렇죠. 뭐 필요하다면 설정값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예. 작업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접속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적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OMT 이제 그 알아봤고요. 다음 이제 선정인데 선정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뭐 어떤 제조사 제품마다 품명도 다르고 뭐 용량도 다르고 수명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좀 지식을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셨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 지금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슈나이더 일렉트릭 홈페이지 또는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굉장히 쉽게 이제 선정이 가능하고 비용까지 뽑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툴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도인트 매니저님 그 하는 부분, 선정하는 부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어디서나 이 URL 주소를 치시면은 여기에 슈나이더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테시스 아일랜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누구나 쉽게 접속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여기 이제 아일랜드 구성 중에 이제 표준 규격을 어떻게 쓸 건지 IEC 그리고 뭐 삼상 모터인지 단상 모터인지 단계들 전압들 선정해 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치하기 위한 폭이 있습니다. 최대 몇 개까지 설치를 하고 그 판넬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지 일단 현재 이거는 최대로 되어 있는데 일단 최대 폭으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 버스 선택이라고 해서 모드 버스 쓸 건지 이더넷, 프로피넷, 프로피버스 이게 4가지 정도 있고요. 저는 TCP/IP를 선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방향 수평으로 할 건지 대부분 다 이제 수평으로 하시죠. 그렇죠. 수직 좀 뭐 특수한 경우 있을 것 같고요. 실내 온도 설정해 놓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온도가 높지 않은 현장이라면 그 판넬이라면 대부분 이제 국내에는 뭐 그러죠. 해외 뭐 좀 그렇죠. 뜨거운 지역 하면 또 이런 부분 맞습니다.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려되는 게 이제 여기서 요즘에 나오는 이제 에너지 모니터링은 필수로 한번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계속 넘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 아바타에 들어갈 제품군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먼저 선정해 볼게요. 선정 보기 전에 설정 편집에 아일랜드 있고 규격 나와 있고 너비, 전압, 뭐 방향 선택은 이미 이렇게 위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모터 원방향 이거로 선정을 하면 제품의 이제 용량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조금 너무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간단하게 두 개 정도만 예, 그러면 뭐 전력, 선정해 보시죠. 등급 이렇게 암페어까지 바뀌고요. 네. 요 오른쪽에 지금 물리적 뷰가 이게 배치가 3번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BOM도 나와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Y 델타 이 방향 하나 요거 선정을 해보게요. 그럼 삼상 모터고 그 다음에 이제 킬로와트가 Y 델타 정도면 한 뭐 25kg 정도나 20kg 이상 정도 많이 쓰시는데요. 이렇게 선정하면 물리적으로 원래 동일한 사이즈였다가 하나 좀 바뀌죠. 네. 이렇게 제품은 선정을 할 수 있고요. 이 전압과 모터 용량 이런 부분을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이 머티리얼 리스트가 BOM 생성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오면은 저희가 예전에는 매뉴얼을 보고 일일이 찾고 그리고 또 어디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오타도 나고 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오타 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자료들을 이제 여기에 구성품에 담당자 이름하고 이메일을 써서 이제 전자메일 받기를 하시면 여기에 인쇄 구성이나 이 파일들 그리고 CAD 파일 그리고 이제 제품 데이터 시트 설명서 가이드 이런 거를 이메일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성은 여기까지 딱 되겠습니다. 그럼 뭐 사실 그 웬만한 데이터들이 네. 매뉴얼이든지 뭐 CAD 데이터든지 그냥 한 번에 다 가져오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그런 뭐 제조사에 뭐 따로 연락을 해서 데이터를 요청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세이브하게 되죠. 굉장히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모르시더라도 모터 특징, 네, 용량만 아니면은 알면, 용량 네. 그리고 전압 정도 이렇게 잘 아시면 네, 간단하게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다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설명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이제 선정을 이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 뭐 데이터인데요. 지금 굉장히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뭐 여기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이제 중요한 기능만 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이제 네 가지 파트가 있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모터 스타터 분석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터가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시간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터의 어떤 뭐 수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동 시간을 체크해서 이제 교체 주기를 이제 정하는 이제 그런 고객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MC가 온오프가 몇 번을 했는지 온오프 몇 번 해서 저 이제 내부적으로는 아일랜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수명 부분을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명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어떤 교체에 대한 알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알람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류 전압, 트립 이력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데이터 측면에서는 뭐 전력, 전력량, 뭐 역률, 주파수, 뭐 트렌드까지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스트림 쪽에는 뭐 결상, 역상, 지락 불평형. 그 다음에 이제 모터 보호 기능 측면에서는 뭐 과부하뿐만 아니라 뭐 온도 센서를 통한 온도에 관한 보호나 과전류, 저전류, 뭐 구속, 뭐 기동 제한 등 대부분의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전자식 과부하 보호 계정기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이제 웬만한 기능들 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 플러스 이제 알람까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능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주요 이제 특장점을 이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시스 아일랜드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그 최초의 이제 디지털 모터 스타터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더스트리 4.0과 이제 통합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용량은 이제 80A까지입니다. 모터 용량은 이제 37kW 정도까지 되고요. 그리고 별도의 어떤 그 제어 라인의 와이어링이 필요 없는 제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일랜드는 각각의 어떤 디바이스를 어떤 컨피규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기능별로 컨피규레이션 하는 제품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바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요즘에 어떤 보안에 관련된 이슈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킬레스 레벨 2 등급 인증까지 이제 취득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PLC와 연결성 관련해서 물론 이제 저희 슈나이더의 PLC와 다 같이 적용을 하면 좋겠지만 고객사마다 이제 PLC를 쓰는 브랜드도 다르고 또 통신 방식도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제조사의 PLC를 쓸 경우에도 저희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타사의 PLC에 통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아일랜드 자체적으로 그 어떤 그 기능 펑션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그 어떤 타사의 PLC를 쓰더라도 굉장히 쉽게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이제 구성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비슷한 추가적인 내용인데, 지금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초록색 이제 통신 모듈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파워 서플라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DC 24V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인터널 버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리본 케이블이라고 하죠. 이 리본 케이블이 쭉 그 모터 스타터 옆에 있는 모터 스타터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을 하는 건 이제 그냥 꽂기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고 쉽게 이제 결선이 끝나겠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제품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버스 커플러, 통신 모듈이라고 해서 통신 방식에 따라서 이제 뭐 이더넷, 프로피버스, 프로피넷, 이더캣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I/O는 이제 디지털 I/O, 입력 4개랑 출력 2개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온도 센터, PT 100 그 센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 아날로그 모듈을 사용하시면 또 온도적으로도 이제 모터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압 모듈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달면 그 에너지 모니터링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국내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제 장비 쪽에서 이제 실 등급을 요구하는 고객사가 있을 때는 이제 세이프티 요 인터페이스 모듈을 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터 스타터에서 이제 80A까지 크게 이제 10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5개는 이제 일반 타입이고, 그리고 5개는 이제 세이프티 쪽 적용할 경우에는 요 그 빨간색의 이제 세이프티 전용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PIM이라고 해서 이제 파워 인터페이스 모듈이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뭐 스위칭이나 제어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 밑에 단에 뭐 다른 제품, 예를 들면 뭐 SCR이나 뭐 히터를 제어해서 SCR을 달거나 뭐 인버터를 쓰거나 뭐 소프트 스타터를 쓰거나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하고 싶을 때는 이제 PIM이라는 모듈을 또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지금 밑에 보면 최대 20개까지 연결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구성 방식은 다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24V 라인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서비스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 이제 인아웃에서 이제 2개 포트가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기존 시스템이랑 이제 실제로 비교를 해서 아일랜드가 어떻게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펌프 쪽 제어반으로 알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사진이 작아서 이게 케이블 결선, 복잡한 케이블 결선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 좀 감안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1번, 2번 이제 두 가지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MC 코일 전원위에서 케이블 결선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조 릴레이도 달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보조 접점도 그 케이블 결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뭐 흰색이랑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케이블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제어에 관련된 케이블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일랜드를 보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리본 케이블로 그냥 꽂기만 하면 결선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와이어링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와이어링이 복잡해 보이지만 요거는 사실 제어 쪽이 아니고 이제 파워 쪽 라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좀 사진상에 봤을 때는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전력량 관련해서 기존에는 이제 메터를 달아서 이제 판넬 전체에 이제 에너지를 모니터링을 했다고 한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압 모듈 하나만 달면 끝납니다. 그러면 각각 모든 모터 스타터에 대해서 다 에너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모니터링해서 또 어떤 에너지 관리를 또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기존의 I/O를 이제 없앨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케이블들이 I/O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그렇죠. 이 PLC와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통신 모듈 간의 통신 케이블 한 가닥이면 이제 결선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섬유 전력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용량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EOCR 기존에 이제 쓰고 있다가 EOCR처럼 좀 그 고급 보호 기능을 쓰고 싶다 그랬을 때 아일랜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EOCR과 이제 비슷한 수준의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어떤 설치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사이버 쪽에 이제 아킬레스 레벨 2 이제 인증까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좀 쉽게 좀 보기 위해서 그 기존 시스템이랑 비교해서 이제 그 싱글 라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그 메인 차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모니터링 위해서 여기 메타가 설치가 되죠. 그리고 MC와 OCR이 연결되고 제어를 위해서 중간에 이제 릴레이를 통해서 이 MC의 그 제어 쪽 배선이 릴레이를 거쳐서 이제 PLC I/O에 연결이 되죠. 이 주황색 그 제어 쪽 라인만 봐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다면 아일랜드는 심플합니다. 초록색 통신 라인 한 가닥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노 억스 와이어링, 노 I/O, 노 억스 릴레이, 노 미터, 그 다음에 원 케이블 투 PLC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뭐 요즘에 이제 스마트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면 아일랜드와 이제 저희 슈나이드의 다른 다른 제품들까지 이제 묶어서 어떻게 좀 스마트 제어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그 도현태 매니저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테시스 아일랜드와 이제 그 PLC 그리고 HML을 이용해서 메인 차단기에서 나오는 전력량, 차단기 수명, 그리고 이제 하모닉 이런 걸 다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관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로컬별로 부하 관리하고 차단기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전체 상위단에서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 부하 관리까지 가능하다. 판넬 하나에서 그게 다 해결이 된다. 이런 방식이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더넷이든 뭐 디바이스 넷이든 다른 통신 방식이 4가지 방식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통신으로 해서 저 클라우드에 넣어서 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뭐 장점으로 보면 이제 특장점 중에 이제 뭐 차단기 각 기능들이 보호되고요. 장비가 이제 트립되기 전에 상태들도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장비 온오프 시간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니저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드렸고 지금 사실 이제 저희 그 테시스 아일랜드가 출시가 이제 저번 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국내에서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적용 사례가 없어서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유럽, 뭐 중국 그쪽에는 조금 지금 여러 고객사들에게 적용되고 있어서 한 2가지 정도 좀 성공 사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 있는 소니스라는 이제 그 세차기를 만드는 제조사고요. 이 이제 소니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세차기 쪽에서는 이제 선두주자였고, 이제
이제 고민을 이제 했던 이제 차기 어떤 그쵸? 어떤 제품을 어떤 그 차세대 모델을 어떤 신기술을 적용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 기존에 이렇게 각각 모터 스타터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실제 그 세차기를 쓰는 이제 고객사들이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을 보고 싶다 모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요구가 있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때마침 저희 아일랜드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 이제 적용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최근에 출시한 M26이라는 이제 PLC랑 이제 저희 HMI가 같이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아일랜드를 통해서 각각의 어떤 부하들, 뭐 펌프, 뭐 컨베어, 그 다음에 뭐 컴프레셔 이런 각각의 모터들의 데이터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그 실제적으로 고객한테 실시간으로 좀 보여주어서 이렇게 좀 성공 사례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ARP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장비 제조사 쪽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장비 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원가 그 코스트에 대한 경쟁, 그다음에 저가 입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다른 그 차별화를 좀 두고 싶었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실제 이제 그 엔드 유저 쪽, 그 장비를 사용하는 엔드 유저 쪽에서 각각 이런 모터 스타터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를 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 장비가 그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시멘트를 이제 폐 시멘트를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장비였었고 이제 에너지 소비가 많다 보니까 각각 이런 그 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 딱 맞춰서 이제 저희 아일랜드를 이제 적용을 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전환 모듈 하나만 달아서 모든 모터 스타터 에너지를 다 그 에너지 데이터를 다 제공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그 와이어링이나 그리고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부하가 늘어났을 때 이제 쉽게 이렇게 옆에다 끼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좀 유연성 있게 모터 그 스타터의 어떤 그 설계가 이제 가능했던 부분이 이제 저희 그 성공 요인으로 뽑혔고요. 여기는 이제 뭐 아쉽게도 이제 상위가 이제 저희 슈나이더 제품이 아니어서 이제 타사 PLC랑 같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좀 그 성공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데모 박스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지금 이 데모 박스에 모터도 달리고 해서 이제 좀 잘 보이면 좋겠지만 그 여기 뭐 그 공간의 제약 때문에 이제 모터까지는 준비를 못했고 그래서 실제 어떻게 이 아일랜드가 운전이 되고 있는지 저희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팀 매니저 좀 네. 시뮬레이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데모박스는 소무브를 통해서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소무브를 오픈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 화면의 구성도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전체적인 구성물 프로젝트 이름을 쓸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연결 시에는 이건 수정할 수 없으니까 수정할 때에는 디스커넥트한 상태에서 이게 다른 데이터들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 현재 쓰고 있는 제품의 빌, 머티리얼이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는 이제 마이 아바타라고 해가지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거 이외에 추가로 더 좀 구성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add 아바타 해서 추가로 더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부하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이쪽 디렉토리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팅 부분이 있는데요. 세팅 부분은 이 각 모터 부하별로 보면은 EOCR 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 로드 커런트, 그 다음에 이제 지락 전류, 그 다음에 이제 각 옵션들이 이제 잼이랄지 롱 스타트, 스톨, 뭐 언더 커런트나 오버 커런트 이러한 기타 기능들을 더
세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셋 방식도 자동으로 할 건지 뭐 정기적으로 할 건지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OCR을 세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고노스틱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정역으로 지금 나오는데 대부분 다 이 제품군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먼저 역방향 도는 부분은 오프 시키고 정방향을 다시 온 해서 지금 동작을 시키면 이렇게 시그널이 출력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아, 실제 이제 그 운전하기 전에 네.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통해서 예. 한번 뭐 우결선이 뭐 결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내가 동작이 제대로 돼 있는지. 출력 받고자 하는 네. 출력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 네, 예, 예. 그에 대한 확인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테시스 아일랜드가 추가하고 있는 이제 에너지 모니터링을 여기 지금 부하는 없어가지고 지금 못 돌리니까 이제 아쉽네요. 좀 예. 모터를 가져왔으면 실제 용량이 돌아가는 나오는데요. 거 다 볼 부터 수 있었을 돌면서 텐데. 어느 정도 용량이 흐르는지 그리고 네. 이런 데이터 값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소무브를 이용하면 저희 슈나이더의 모든 제품군 중에 테시스 아일랜드 포함해서 전체적인 제품 설정이나 운전하는 방법 이런 걸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그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OMT도 혹시 저쪽에 네, OMT도 한 번 더 가능할까요? 예.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OMT라고 하면은 이제 메인터넌스 네. 위주로 이제 디스플레이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오픈을 해놨습니다. 미리 오픈해놓고 아일랜드를 이제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현재 그리고 이전에 어떤 상태였던지 이 히스토리가 시간, 날짜별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진단을 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 모니터링 부분도 별도로 제품의 파워 모니터링 해서 이렇게 별도의 툴로 따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설정도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을 더 해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설정이 따로 돼 있는지 이렇게 다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메인터넌스 이제 1번 쓰시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이었습니다. 그러게 굉장히 그 볼 수 있는 데이터도 많고 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패스워드도 예,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네, 요즘 뭐 반짝반짝이고 보안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또그 이력이나 뭐 트립이 몇 지금 번 났는지 계속 이런 건데. 모니터링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여기 이제 데모 박스까지 이제 오늘 그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다 설명드렸고요. 이상 이제 그 웨비나는 마치고 이제 Q&A 글을 조금 지금 AI 기술을 접목하여 이제 솔루션 기능을 배가시키는 대세인데 AI 쪽 지금 사실 그 아일랜드 자체적으로 이런 그 AI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혹시 그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다른 사업부에 AI 솔루션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인더스트리 사업부에 예. AI 솔루션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 이 아일랜드를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AI 쪽에. 거기에 예, 그쪽 예, 코드를 입력해서 예, 예. 다 저 AI 프로그램에 따로 입력해 놓으면 거기서 판넬 앞에 가서 그렇죠. 그 코드에 있어서 문을 열지 않고도 그렇게 다 확인할 수 있는 다만 이제 AI까지도 가능한. 그 예지 정비 때문에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리 어떤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떤 매뉴얼 이렇게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AI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예. 블루투스는 아쉽게도 지금 저희 제품이 아직 블루투스 기능 이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는 어렵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OMT를
통해서 이제 제일 간단한 거는 이제 그 무선 공유를 설치하셔가지고 태블릿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게 조금 이제 간단한 구성일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이제 그 고객사들 반도체 쪽 그 사례를 여쭤보셨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조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적용 사례는 없지만, 지금 반도체 쪽에도 지금 저희가 열심히 이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그 성공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장비의 효율성 관련해서 타사와 비교한 이제 상대적인,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기존 장비나 또는 어떤 타사의 어떤 시스템과 구성했을 때 어떤 그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데이터가 사실 있긴 한데 좀 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시스템 대비 비용이 뭐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뭐 수치상으로는 뭐 20-30%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 장비마다 이제 어떤 기능들이 좀 많이 추가가 돼서 이제 금액은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제 실제로 그 사용하시는 고객에는 이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이제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와이어링이나 그다음에 PLC-IO를 뭐 줄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등등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인건비나 이런 거를 다 고려한다면, 그렇게 비싼 기존 시스템 대비 비싼 금액이라고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방문 요청 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고장, 사실 이제 시스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시스템 고장이라 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 자체의 시스템이 문제가 됐을 때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버스 커플러를 이제 다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백업을 해놓으면, 그 스페어 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그 메모리만 꽂으면 기존에 있던 값들이 모두 이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 복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비슷한 질문이. 그 다음에 이제 통신 프로토콜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드버스 TCP, 그 다음에 이더넷 IP, 그 다음에 뭐 프로피버스, 프로피넷, 이더캣,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다른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지금 개발을 확장하는 부분을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패스워드 변경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굉장히 쉽고요. 물론 이제 기존의 패스워드를 알고 계셔야겠죠. 알고 있으면 들어가면 이제 쉽게 이제 그 변경이 가능하고요. AI 기술 말씀드렸고,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 질문이 조금 질문이 많아서 저는 답변을 다 못 드릴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그 답변을 좀 뭐 웨비나 이후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저희 그 테시스 아일랜드 이제 신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